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7월 20일 누바 소식입니다. 내일 2021 NBA 파이널 6차전이 열리고 만약 밀워키 벅스가 승리한다면 그들은 1971년 이후 무려 50년 만에 NBA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밀워키가 우승한다면 파이널 MVP 수상이 유력할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2013년 팀에 합류한 이후 8시즌 만에 과연 이 대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더욱 재밌는 사실은 야니스가 7년 전인 2014년 7월 트위터를 통해 전한 그의 약속입니다. 야니스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팀을 챔피언 레벨로 만들 때까지 팀과 밀워키 도시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의 다짐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밀워키는 우승 후보가 되었음은 물론이며 챔피언이 되기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만약 밀워키가 내일 우승을 차지한다면 야니스는 홈팬들 앞에서 본인이 했던 7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역사적인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야니스는 이 역사적인 6차전을 앞둔 인터뷰를 통해 5차전 당시 크리스 폴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르브론 제임스를 언급하며 분명 관중석에 있는 르브론을 봤고 이게 생각만 해도 미쳤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르브론이 첫 파이널에 진출했던 2007년 당시 13세 소년이었던 야니스는 농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소 르브론을 리그의 리더로 생각하며 존중을 표한 야니스인데 그 선수가 본인의 파이널 무대를 관전하고 있다는 건 야니스에겐 뭔가 전에 없던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이어서 야니스는 경기 도중 르브론과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강조하며 본인은 경기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경기에만 집중한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과연 야니스가 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 7년 전 선언했던 약속을 지켜내며 팀을 NBA 정상에 올릴 수 있을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2021 NBA 파이널 경기는 우리 시간 기준 내일 오전 10시 밀워키 벅스의 홈인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립니다. 디 애슬레틱의 윌리엄 길로리와 샘 베시니의 리포트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스티븐 아담스와 에릭 블레소 중 한 명 혹은 둘을 모두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담스와 블레소 두 베테랑은 팀이 원하는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결국 구단은 두 선수의 트레이드를 통해 로스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관건은 다음 시즌부터 적지 않은 연봉과 그의 반비례한 기량으로 인해 구단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느냐가 되겠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윌리엄슨과 브랜든 잉그램을 주축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잉그램 관련 트레이드 루머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이언의 가족들은 그가 뉴올리언스에서 뛰는 게 싫다고 언급했던 만큼 젊은 유망주들을 보유하긴 했지만 그들과 함께 성과를 내려면 가능성이 있는 로스터와 코칭 스태프를 하루 빨리 꾸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은 피닉스 선즈의 윌리 그린 코치와 감독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최근 카일 라우리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매브스닷컴의 드와인 프라이스에 따르면 제이슨 키드가 댈러스 매버릭스의 감독직을 맡은 가운데 키드는 본인과 함께 2011년 구단의 첫 우승에 이바지했던 제이슨 테리, 타이슨 챈들러, JJ 바레아를 구단의 코칭 스태프에 합류시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마크 큐반 구단주 역시 바레아의 경우에는 코칭 스태프라고 확실한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구단 내에서 어떤 역할이든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키드 감독과 함께 새롭게 팀에 합류한 니코 해리슨 단장은 선수들이 구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문화를 주입하길 원하고 있고 그는 팀과 스태프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며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오프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거의 모든 올스타급 선수들의 영입 루머와 관련된 가운데 최근 피어 더 스워드의 에반 다마렐에 따르면 구단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콜린 섹스턴 영입에 흥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반 마이어스 단장이 팀의 오프시즌 계획을 언급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선수 육성을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7순위 지명권과 14순위 지명권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언급했던 만큼 섹스턴 루머도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많은 팀에 관심을 받는 섹스턴인데요. 데뷔 시즌보다 평균 7.6점을 더 올리며 발전을 보인 이 선수는 2022년 오프시즌 제한적 FA가 됩니다. 2020-21 시즌 정규리그 최다승을 차지한 유타 재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2라운드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죠.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였던 LA 클리퍼스 역시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빠진 상황이었기에 이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텐데요. 액션 네트워크의 맷 무어는 유타가 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조 잉글스를 트레이드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유타가 FA가 되는 마이크 콘리를 잃게 된다면 팀에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된 예측인데요. 구단은 콘리와 재계약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총동원할 거라고 했었고 다음 시즌부터 시작되는 미첼의 맥스 계약으로 인한 사치세 부담은 데릭 페이버스를 보내며 정리할 거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실패로 인해 구단도 결단을 내릴 상황에 왔다는 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디 애슬레틱의 앤서니 슬레이터에 따르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이어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 2년째 코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클레이 탐슨이 최근 코트에서 움직이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탐슨이 아직 5대5 훈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코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몸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네요. 분명 다음 시즌 초반 결정할 것이 유력하지만 진전이 보인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야후 스포츠의 크리스 에인즈에 따르면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는 현재 NBA 파이널을 시청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릴라드는 파이널 5차전 마지막 8분 정도를 시청하긴 했지만 경기를 끝까지 본 적은 없고 파이널 무대에 서지 못한 질투에서 비롯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재 릴라드는 미국 대표팀 소속으로의 경험을 즐기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의 소속인 게 더 나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파이널 진출에 욕심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2020-21 시즌 신인왕을 수상한 샬럿 호네츠의 라멜로 볼이 최근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시즌부터는 2번을 입지 않겠다며 이건 형인 론조볼의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제한적 FA가 되는 론조볼은 현재 수많은 팀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라멜로가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네요. 볼 삼형제의 아버지 라바볼은 만약 샬럿의 구단주인 마이클 조던이 팀의 론조볼과 리안즈로 볼까지 데려와 볼 삼형제를 보유하게 된다면 NBA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뭐 그렇답니다. 피닉스 선즈의 데빈 부커가 본인의 우상이자 플레이 스타일이 흡사한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비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부커는 ESPN의 리차드 제퍼슨이 던진 코비와의 비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비교한 게 아니며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부커는 코비가 멘토로서 부커에게 해준 일들과 조언, 그리고 코비의 농구에 대한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코비와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커가 분명 코비를 존경하고 있지만 코비의 아래로 남기보단 제1의 데빈 부커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생애 첫 플레이오프를 통해 파이널까지 진출한 24세의 부커가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NBA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즌을 보낸 팀을 뽑자면 그건 아마 1995-96 시즌의 시카고 불스일 겁니다. 해당 시즌 팀은 당시 기준으로 역대 1위 기록인 정규리그 72승 10패를 달성했고 파이널 우승까지 차지하는 데 성공. 여기에 선수와 감독, 단장까지 모두 상을 휩쓸면서 말 그대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 중 식스맨상을 받았으며 2021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토니 쿠코치는 최근 브랜든 스쿱 B 로빈슨과의 화상 대화를 통해 팀 동료였던 마이클 조던과 현 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비교에 관한 솔직한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쿠코치는 같은 시대에 뛰지 않았던 두 선수를 비교하는 건 어렵다며 농구는 진화하고 발전해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과거에 뛰었던 선수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컨디션 조절을 위한 방법이나 부상 회복 방법을 포함한 모든 사소한 것들이 더 나아졌기에 더 나은 선수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던과 르브론 중 누가 낫다고 정의할 순 없고 조던은 전 세계적으로 농구를 다른 수준으로 이끈 선수라며 비교하려면 타이거 우즈나 메시와 호날두, 펠프스와 비교할 것을 전했습니다. 쿠코치는 조던이 이미 농구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켰기에 르브론은 그 단계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이제는 루카 돈치치나 니콜라 요키치가 그걸 이어갈 기회를 받았다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농구는 계속 진화해왔고 그로 인해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면서 생겨나는 비교는 피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아지니 볼거리가 많아졌기에 팬으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주간 나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